실제로 AI 사이언티스트가 생성한 예시 논문을 보면은 이런 시각적인 것들도 다 만들어주고 한다라는 거예요. 도표 그려주는 거는 기본이고 레퍼런스도 다 잘 달아주고 있고, 이게 핵심은 오토 GPT처럼 뭔가 특정한 태스크가 있죠. 연구든 개발이든 뭐든 전체 이 프로세서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AI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의 논문과 GitHub 소스, 그리고 사카나 AI에서의 발표가 있어서 한동안 이 연구계에서 화제였죠. 특히 이 논문의 저자가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 LLM의 근간이 되는 그 트랜스포머의 저자분이 참여를 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전 주기, 전 과정 프로세스를 모두 다 자동으로 오토메이션해서 자동으로 연구를 하는 것과 연구를 할 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는 것. 그래서 레이텍으로 논문을 직접 작성해 주기도 하고 여러 번 이터레이션에서 보정을 한 다음에 심지어 피어 리뷰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몇 편 썼어요. 여러 편 써가지고 예제를 보여주는데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도 몇 개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구가 가능해지겠구나. 그리고 인간이 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구계에서의 지각 변동이 클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 제가 그 알파폴드라고 구글에서 내놓은 그 프로틴 폴드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접힌 문제. 거기서도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AI 관련된 AI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한 것과 같이 이제 연구 관련해서도 24시간으로 풀 가동할 수 있는 대학원생 혹은 풀 가동할 수 있는 대학 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포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이제 논문을 많이 낼 수 있어, 그래갖고 뭐 정부 과제를 많이 딸 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러한 의미들은 본질을 굉장히 흐리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원분들이 뭐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연구 방식이 좀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본질은 논문을 많이 낸다가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새로운 형태의 연구 역량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 에이전트 모델, 에이전트가 결국 대리인이잖아요. 인간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노동이 어마무시한 그리고 인력 부족난에 이르는 이 대학원의 세계, 연구의 세계에서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 결과물이 논문이라는 이 논리 구조가 정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글로서 나온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카나 AI라는 스타트업이 일본 도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름도 이제 사카나라고 느낌 오시죠? 이 사카나 AI가 이 릴리언 존스 그리고 데이비드 하라는 요 두 분이 공동 설립을 했죠. 둘 다 이제 구글과 스테빌리티 AI에서 중요한 연구를 했었는데, 특히 사카나 AI가 이번에 지금 뭐 논문 생성하는 AI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자연에서 지금 이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뭐 물고기나 이렇게 뭐 떼지어서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그 최적화 기법 있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 파티클성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네틱 알고리즘 이런 거 뭐 최적화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로 확장되면서 뭔가 자연을 모방해서 이 집단 지능을 활용한 AI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파티클성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파티클들, 그 개체들이 이렇게 때를 지으면서 가는 그 행동을 이제 모사를 했던 거고, 지네틱 알고리즘은 계속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하면서 뭐 돌연변이 생기고 말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AI에 접목을 해가지고 에볼루셔너리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진화 모델을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 AI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논문 생성 AI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이렇게 이터레이션 돌면서 고도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이 The AI Scientist Towards Fully Automated Open-Ended Scientific Discovery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설립자죠. 릴리언 존스 이분이 이제 저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 해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줄줄 나와 있는데 진한 글씨만 보면은 완전 자동 과학적 발견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시스템인 The AI Scientist를 소개해서 기쁩니다. 사실 비슷한 시도가 있었죠. 이제 대한민국에도 오는 그 아시시 바스완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어댑트 AI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게 오토 GPT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통합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듯이 이제 여러 LLM을 결합을 하고 여러 AI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시키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사카나 AI도 그런 거를 시도를 하는데 여러 대학들과 이제 협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논문 같은 경우에 진짜로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요즘 이제 AI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논문 읽어볼 시간도 진짜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논문조차도 뭐 AI가 요약을 다시 해줘서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력이 지금 모자라는
있다는 상황에서 마치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을 그냥 24시간 풀 가동해가지고 계속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돌릴 수 있다라는 마치 실험을 하던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학원 가거나 뭐 연구실에 연구원 분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이제 교수님한테 까이고 뭐 또 실험 또 반복해야 되고 실패하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 과정들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시간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얘네들은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그냥 계속 돌리면. 물론 성능이 그만큼 나와주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이 시스템 모두를 혼자서 다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논문의 피어 리뷰, 그러니까 마지막에 논문에 이제 얼마나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검증을 하는 단계조차도 피드백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혼자서 그냥 일당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또 이게 결국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부터 논문 작성하는 거 그리고 자동 리뷰 프로세스까지 완전 자동화된 어떠한 것들을 학계에서도 시도를 했다. 논증을 해야 되는 이 논문에서도 이걸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논문에서 AI 관련된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디퓨전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성했지만도 다른 과학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확장해 나가면은 진짜 전 분야에 걸쳐서 뭔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논문 하나 생성한다고 이것저것 이제 왔다 갔다 해갖고 뭐 API도 많이 호출하고 그럴 거잖아요. 뭐 챗GPT도 불렀다가 오픈 AI도 불렀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해봐도 2만 원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비용으로 브레인스토밍부터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연구소 자체를 저비용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라고 좀 과정에서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봐 보면은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페이퍼를 쓰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잘 생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디어 생성 자체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LLM이 아이디어라든가 계획을 막 이렇게 짜는 거를 막 이렇게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LLM이 많이 사용되는데 뭐 챗GPT라든가 아니면 클로드라든가 뭐 이런 걸 쓰이는데 이 방식을 쓸 때 이제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은 프롬프트로 예를 들면 프롬프트 넣을 때부터 특정한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과정을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프롬프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이디에이션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었고 이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LLM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방식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생성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스스로 평가해서 이거는 아까 제가 또 잠시 이제 최적화 말씀드렸지만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것들, 에볼루셔너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그냥 옵티마이즈를 하다 보면은 우리 흔히 이제 로컬 옵티멈이라고 하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그냥 계속 오르막길로 가야지라고 올라가다 보면은 다 왔다 했는데 저기 높은 다른 쪽 방향으로 올라갔으면 더 높은 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중간에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뭔가 돌연변이들이 발생해서 마치 울버린처럼 뭔가 기능이 강화된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른 해를 왔다 갔다 붕붕붕 뛰면서 이쪽으로 해서도 해보면은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코어링하고 아카이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놀라운 거는 이걸 할 때에 연구 방향이랑 초기에 이제 코드 베이스만 제공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막 아이디어를 막 생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많은 대학원생 분들이랑 연구원 분들, 제 주변 분들 들어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진짜 LLM을 통해서 얻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모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될 텐데 실험도 이제 여러 단계로 나뉘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코드들을 추출을 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코드를 실제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반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치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각적 데이터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동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면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업데이트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최대 5번까지를 해놓은 게 실제로 최대 5번까지 정도 하면은 추가로 뭐 이게 성능이 좀 더 개선이 되지는 않는 그런 것들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페이퍼를 쓰는데 저도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레이텍으로 매뉴스크립트를 썼는데 실험이 완료된 내용들을 레이텍 템플릿을 사용해가지고 논문을 일단 쫙 작성을 하죠. 그래서 뭐 서론, 뭐 메소돌로지, 뭐 실험은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고, 결론은 어땠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실험 결과와 인용물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문헌 검색, 페이퍼 검색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인용을 다 달아줘서 추가를 한다는 거. 사실 저는 이 기능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레이텍도 사실 그 하나의 코드, 마크업 코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컴파일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걸 또 다시 이제 보정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피어 리뷰를 해준다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피어 리뷰라기보다는 AI 리뷰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뷰어가 이거는 좋죠, 이거는 나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없을까요? 라면서 다시 또 이제 뭔가 리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인간 수준의 유사 수준의 평가 정확도를 달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사이언티스트가 생성한 예시 논문을 보면은 자,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듀얼 스케일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2디멘셔널 데이터셋에서 이 디퓨전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이걸 자기들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클, 다이노, 이제 2디멘셔널에서 뭐가 이렇게 확산을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수식도 다 알아서 써주고, 메소돌로지. 사실 이제 원래 레이텍으로 글을 쓰면은 뭐 안 해도 굉장히 뭔가 잘 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대학원 때 이거 썼을 때 굉장히 그런 느낌이 좋았는데, 이런 시각적인 것들도 다 만들어주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표 그려주는 거는 기본이고, 물론 지금 이 폰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거 저희 교수님은 안 참았거든요. 이제 크게 해라 이래갖고 하시고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준다는 거, 레퍼런스도 다 잘 달아주고 있고, 번호는 지금 안 달려있네요, 뭔가. 그 다음에 큐러닝을 통한 어댑티브 러닝 관련된 논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락킹, 그로킹 해가지고 트랜스포머 모델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로킹이라는 게 원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최근에 오픈 AI 연구원들이 이제 2021년도에 나와서 이제 주목을 받은 개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런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원래 이제 너무 똑같은 데이터, 비슷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게 오버피팅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은 원래 좀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매우 높은 제너럴라이즈 된 성능을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계속 이제 그 성능이 나쁘다가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땅 하면서 나오는데, 그 그로킹의 어떤 것들을 이제 밝히려고 알아서 연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논문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 모델 하나하나를 평가할 만한 수준으로 읽어보지 못했고 영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이 AI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이렇게 생성해주는 걸 봤다면은 어떤 것들이 한계가 있느냐, 뭘 더 개선시켜야 되냐, 요걸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지금 AI 사이언티스트는 지금 비주얼리 처리하는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퍼를 만드는데 생성된 플롯을 때때로 읽을 수가 없다거나, 아니 표가 이제 페이지 너비를 초과해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외관상의 문제라서 그냥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잘못 구현했다라거나,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검증하려면은 우리가 다시 또 코드를 뜯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잘 봐야 될 문제고, 검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뭔가 이 연구 결과, 이 실행 결과를 잘 해내게 하려고 experiment.py 파이썬 파일을 돌리고 있는데,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어떤 짓을 했느냐, 요 밑에 보시면은 자, 현재 OS 시스템에서 이 파일 자체가 지금 experiment.py라는 파일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experiment.py를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재기적으로. 이러면 시스템 호출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니까 무한히 호출해서 결국은 뻗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체 실행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라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겼고요. 또 다른 거를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실행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돌리려면은. 그러면서 이제 타임아웃이 걸렸다, 7200초 후에 타임아웃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현재는 7200초가 되면은, 그러니까 2시간이 되면은 타임아웃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알아서 4시간으로 늘린다라는 거죠. 뭐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빨리 실행시키려고 뭔가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이제 개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임아웃을 늘려버리는 형태로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기능상의 문제고, 윤리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자동으로 논문을 막 생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뭐 피어 리뷰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품이 많이 들고 뭐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페이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페이퍼 리뷰라는 이 소사이어티 자체, 이 커뮤니티 자체가 뭔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투명성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잘 없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잘 검증해서 나오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으면은 차라리 나은데, 이렇게 쉽게 생성해버리면은 이걸 검증하는 것 자체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블로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안정성 문제 중에서도 뭐 컴퓨터 바이러스를 생성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이게 전주기 프로세스다 보니까 잘못 엇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아예 그냥 그 가비지를 생성한다거나 바이러스 심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기터브 가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 모델로서의 역할이 결국 이제 비용을 떨어뜨리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기하면서, 앞으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 AI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사카나 AI에서 얘기한 어떠한 염려점이라면은, 저는 이 사건을 이제 AI 인더스트리 측면에서 그리고 학계 측면에서 전체를 분석해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이래요. 이게 핵심은 오토 GPT처럼 뭔가 특정한 태스크가 있죠. 연구를 한다라는, 연구가 특별한 겁니까? 연구가 뭐 특별할 수도 있는데, 연구든 개발이든 뭐든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전체 이 프로세서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 자체를 많이 낸다는 게 핵심이 아니죠. 결국은 더 나은 연구를 그리고 더 나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디퓨전 모델 트랜스포머 그로킹이라는 논문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실제 AI 기술의 좀가 이게 프로그레스를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생성한다, 뭐 대학원생 뭐 24시간 돌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의 질적인 향상과 양적인 향상을 둘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핵심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인간 대신에 이제 피어 평가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LLM이 발전하면은 전문적인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논문이라는 논증 구조를 만들었다, 논리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간의 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소식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싸한 헛소리 해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떤 툴로서 봤을 때에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결과물이니까 안정성에 대한 체계를 빨리 협의를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생산성과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핵심은 그거죠. LLM이나 여러 가지 AI 모델을 여러 가지 연동하는 거가 앞으로 각각 AI 한 개를 뭔가 너무 단단하게 막 멀티모달리티 이렇게 만드는 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다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비트레이터가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에이전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를 잘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다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 사이언티스트를 한번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학계에서 뜨겁고 그러면은 학계에만 나오겠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나올 테니까 AI를 우리 생활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연구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